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날 새벽에 울먹거리셨던 그런 기억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주. 네, 조금 전의 게임은 여러분이 역시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군요. 화요일 뉴스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선정하면서요. 저는 이 속담이 좀 떠올랐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포상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곰이고 누가 왕서방이 될까요? 화면부터 보시죠.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 투혼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겁니다. 축구협회의 이 월드컵 대표팀에 전해지는 이 포상금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냐? 축구협회는 적립금이 많은데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너무 적다. 이렇게 포상 관련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최병묵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그렇게 적게 받는 겁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일단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FIFA에서 이제 170억 정도를 배당으로 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170억 중에 선수들에 돌아가는 게 70억 정도가 이제 일부 돌아가고요. 그리고 100억 정도를 이제 축구협회에서 갔는데 뭐 축구협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설명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원정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뭐 한 70억이 넘고 뭐 이런저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빌렸던 돈 뭐 갚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하튼 실제 현장에서 16강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사람들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이 축구협회보다 더 작은 액수를 가져간다. 아마 이런 부분에 이제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뭐 아마 저런 관련 보고를 받았겠죠. 뭐 다른 일반적으로 이런 스포츠 협회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윤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축구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규모가 보면 최대 3.4억 원, 그러니까 3억 4천만 원 정도 1인당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금 70억에 지금 보시면 이 정몽규 회장이 사재 20억을 더 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몽규 회장이요. 지난 8일 이 윤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영빈관 이 식사 자리에는 초대를 받지 못해서 논란이 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만찬 자리는 장관님은 초대 받으셨나요? 저하고 그 대한축구협회는 빠졌습니다. 왜 빠진 겁니까? 영빈관 행사가 선수들을 위주로 선수들이 빛나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장관님 참석 안 하시더라도 대한체육회 수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 16강 그 진출에 빛나는 공로는 선수들한테 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선수들한테 가야 됩니다. 네. 왜 선수들한테 가야 되는데 장관이 왜 거기에 참석합니까? 네. 앞으로 문체부 장관께서도 이러한 거 유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안 받으신 거
반성하.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왜 당시 그 만찬에 가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이틀 뒤에 우연인지 뭔지 사제 20억 원을 출연해서 추가 보상에 나섰다. 이현정 위원님, 이게 윤 대통령이 강력한 어떤 지적이 있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뒤늦게 좀 이걸 의식해서 사제를 출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점상으로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데, 근데 아마 윤 대통령이 이제 이 선수단 관련해서는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 일단 중심이다. 그리고 그날 아마 이날 이제 현장에서 뭐 보면 그 윤 대통령은 헤드 테이블에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보면 헤드 테이블에 뭐 축구협회장, 뭐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뭐 부장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앉는 게 상례였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좌석 배치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지만 조현우 선수가 있거든요. 네. 조현우 선수는 이번에 골키퍼인데 이진이었습니다. 네.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예비 엔트리로 간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어떤 면에서 뭐 직접 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줬던 선수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어떤 본인의 철학이 이제 반영된 저는 이 배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선수들한테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제 장관도 못 오게 하고 축구협회 임원진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했던 많은 스태프들,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들 이제 초청이 됐어요. 그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면에서 물론 축구협회도 사실은 뭐 많은 도움을 줬겠죠. 그리고 또 정몽규 회장이 이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거든요. 지난번 광주에서 옛날에 사고도 한번 있었고 네. 뭐 그런 것들 뭐까지야 고려됐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축구협회에 대한 조금의 어떤 불만들이 좀 표현된 게 아니냐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비공개 발언으로 알려진 겁니다. 경제단체장들과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나온 건데 어떻습니까, 서영주 대변인님? 이 축구협회가 좀 눈치를 봐서 사제를 출연할 정도로 대통령의 이 권능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오해를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뭐 지적은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위주보다는 협회가 너무 선수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꼭 비단 축구협회뿐만 아닐 거예요. 체육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 사항으로 오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물론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축구협회에 대해서 배당금을 왜 많이 가져가냐. 저런 인식도 굉장히 좋은 인식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땀은 선수들을 흘리고 왜 협회가 많이 배당금을 가져가냐. 땀 흘린 사람에게 줘라. 저는 이런 인식들을 사회 전반의 인식으로 바꾸셨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근로자들, 땀 흘리는 근로자들한테 더 많은 배당이 가고 기업들이 너무 초과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좀 꼭 스포츠만 국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문체부 장관이든 축구협회장이든 불러도 되지 않았겠냐. 굳이 저렇게까지 자리에 초대 안 하는 것들은 좀 나름대로 뭐 좀 확실해 보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좀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시되 헤드 테이블에 임원진들 안 앉히고 선수들 앉히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축구팬 중에 한 분이신 또 우리 구자룡 변호사, 이 사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께서 바른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축구협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본선 진출한 팀에는 한 100억 정도 배당이 오고 16강에 진출하면 한 70억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16강에 진출이라는 거는 선수들이 특히나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뭐 이런 분들은 부상도 안고서 뛰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선수 생명하고 바꾼 결과거든요. 근데 16강으로 진출하면서 한 경기를 더 하게 됐을 때 배당금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인 건 없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만큼이라도 선수들한테 다 돌아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100억 대 70억으로 나눴으니까 아 이건 선수들의 노고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지 않느냐. 선수 생명과도 바꾼 그런 이제 피땀 흘린 결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책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공정과 상식이 여기에도 적용이 됐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거는 전에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16강 진출 탈락하고 막 울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진 찍으려고 불러 모았던 그 장면이 너무 대비되는 덱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떠오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생각, 공정과 상식이 여기에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로비 한번 보시면 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아마 좀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이 손흥민 선수가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완장을 채워주기도 했는데요. 관련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아주 이 완장을 차니까 정말 그 어려운 경기를 여러분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내간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제가 어떤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옆으로 지금 보이시는 게 이 용산 대통령실이 바뀐 이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축구 대표팀의 이 선수들이 사인이 담긴 이 대형 사진과 손흥민 선수의 완장 등 이 기념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터월 양쪽 모니터로는요, 우리 선수들의 이 월드컵 골 장면, 이 환영 만찬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여기가 원래는 이제 도어스태핑 하던 그렇죠. 그 장소를 이렇게 탈바꿈시킨 거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단지 우리가 16강에 들었다고 해서 어떤 그런 감동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어떤 이 힘, 이거야 상당히 좀 본인의 처지와 상당히 좀 감정이입이 좀 상당히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본선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이제 부상을 당해서 뛸 수 있냐 없냐 뭐 그 문제가 있었고, 네. 김민재 선수도 또 이 종아리 부상을 있었고요. 또 황희찬 선수도 또 부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그 대회에 뛰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이야기에 따르면 진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얼음찜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결국 보면 우리 선수들이 보면 정말 모든 걸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꺾이지 않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결국 16강에 진출했는데,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이 이 대선되고 난 다음에 정말 0.73% 차로 겨우 대선을 이겼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모면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안보, 경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려운데, 아마 그 대회 그 16강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 선수들하고 내 입장하고 많이 닮았다, 똑같다. 나도 이제 꺾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완장을 채워줄 때 대한민국 정말 대표 선수로 해서 완장인 그런 어떤 감정이입이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실에 전시를 해놓고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개혁들을 뭔가 좀 이 힘있게 해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마 저런 이번에 전시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 보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축구협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 축구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공을 던지니까 트래핑하신 모습까지도 봤는데, 윤 대통령 이 각별한 축구 사랑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가 나중에 커서 이런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늘 상상하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이 코로나19로 부산까지 갔다는 우리가 3대1이었나? 2대0이었나? 1등 4강. 그냥 막 열받아서 술 엄청 먹었네. 우리가 힘들 때 아마 이 경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희망은 또 그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할 거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날 새벽에 울먹거리셨던 그런 기억으로 우리 선수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윤 대통령이 보통 뭐 새벽 5시에 그 기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브라질전 같은 경우는 4시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걸 챙겨볼 정도로 축구에 대해서 열성 팬이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죠. 네. 아마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본인이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처지가 뭐 조금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 뭐 이런 걸 회복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그 월드컵 16강에서 가장
아까도 투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투혼. 아마 그 투혼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나도 그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의 그런 심정과 마찬가지로 그런 또 열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그 월드컵 16강전에서 그 정신을 좀 배워서 뭐 각종 뭐 개혁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감정이입을 해서 투혼을 좀 발휘해 보겠다.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실 집권 2년 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 뭐 이런 걸로 이번 월드컵 16강전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축구 얘기도 개혁과도 관련이 돼가는 모습이네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화려한 활약을 펼쳤던 우리 주장, 캡틴 손흥민 선수 EPL 리그 복귀를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환송하기 위해 공항에 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드릴게요. 여기도 해주세요. 하나만. 이거 제가 매직 쓰고 마지막에 갖다 드릴게요. 와, 멋있다. 사진 한 번만. 매직. 부상 빨리 회복하시고 남은 시즌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형. 남은 시즌 화이팅 하세요. 네, 지금 보면 손흥민 선수가 출국장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들어보니까 수속 카운터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배웅하러 온 팬들만 한 200여 명 이상이라고 하던데 구자룡 변호사님, 네. 지금 보니까 다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준 모습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울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행축하자, 행복하게 축구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팬들이 모여가지고 사인을 하다가 매직이 말라가지고 매직을 교체하고 다시 사인을 했다 그럴 정도거든요. 지금 저 공항 패션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토트넘 동료들이 뽑은 가장 난해하게 옷 입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정도면 진짜 준수하게 잘 입은 겁니다. 잘 입었는데. 네. 네. 지금 보니까 검소한 공항 패션이라고 해서 눈길을 끈다 이런 기사 제목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좀 비싸요. 평소였으면 굉장히 잘 입은 편에 속합니다, 저게. 이게 아마 주급이 3억 원 정도 되니까 아마 이것도 검소한 패션으로 지금 불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